정의로운 통합, 유연한 실용, 이런 키워드를 내세우고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아직 완전히 되지는 않았는데요. 연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행보가 많은 관심이 되고 있어요. 제가 뭐 시사 프로그램으로 이걸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평가는 이 개념을 이렇게 규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게 비평가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달여 동안 이루어졌던 일들을 제가 이제 살펴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규정할 만한 인상적인 장면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장면은 대통령이 되어서 국회 앞에서 취임 연설을 한 다음에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취임 연설 직후에 국회 청소 노동자 여러분들이었죠. 그리고 그분들하고 한 명 한 명 알뜰살뜰하게 손잡고 악수하고 인사하면서 거기에 영부인까지 이렇게 좀 쭈그리고 앉아서 같이 사진 찍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붙일 수 있는 정체성, 보통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노동자 여러분들이라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을 또 이루는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하고 스스로 뭐 약속하고 인사 나눌 수 있는 거, 이재명 대통령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현직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소록도에 가 한센인들을 만난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자, 이 장면 저는 낮은 자리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사회로부터도 사실은 거의 격리되다시피 되어 있는 그런 시설,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소록도인데 그곳에 현직 대통령이 가서 그것도 취임 직후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찾아가서 직접 대화하는 이런 장면 참 멋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돌아가신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에 비교하는 영상을 올린 적도 있는데요. 참 그 영상 내가 잘 어울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중계했었던 사상계 여름 특집 좌담. 그래서 조갑재, 정규재, 김진 이 세 선생님 모시고 했었던 보수 대담이 있었는데 그때 그 보수 대담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 중에 조갑재 선생님, 그다음에 정규재 선생님, 한국의 그 엘리트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극우화된 보수 진영에서는 검판사들, 그들이 바로 권력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진영 안에서도 정권 교체가 된다 하면은 운동권 세력들이 정당 내부의 정치 안에 들여오게 되면서 그들이 권력 엘리트다. 근데 이 둘 사이 공통점이 있다. 이 둘 다 실용적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옛날로 치면은 조선시대의 선비 계층과 같은 적이고 이념적이고 대의명분을 중요시 여기는 당위성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런 실용성을 상실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지적을 하셨거든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정당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권 정당으로부터 사람들이 찍을 만한 그런 정당으로 바꿔놨다. 옛날에 구 운동권 세력들이 더 이상 이 정당 안에서 자기 행세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당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분석을 정규재 선생님이 하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분석이었어요. 예전에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차이를 제가 아주 단적으로 볼 수 있었던 장면이 어떤 거였냐면은 대통령 된 다음에 이제 외국의 우방들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는데 첫 번째는 미국 대통령하고 전화를 했고 두 번째 누구하고 전화를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전화를 일본하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극우화된 수구 보수 진영 정당들이 일본하고 결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을 아주 적대시하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는 그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와 먼저 외교 통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본하고 먼저 통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이재명 정부가 실용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그 안티 일본 열풍이 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그런 안티 일본에 대한 드라이브를 건 게 있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막 호응을 하고 이러면서 아주 반일 캠페인 같은 것들이 국가적으로 불고 그랬는데 저는 국익을 위해서는 어느 나라하고나 친하게 지내는 게 좋다. 특히 주변 국가들하고는 무조건 친하게 지내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그런 반일적인 캠페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거야말로 굉장한 그 명분론이고 관념론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어떤 면도 있냐면 일본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를 보게 되면 한 나라의 그 구성원들이라고 하는 게 자민당 정부 정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라고 하는 건 시민사회도 있고 문화적인 사람들도 있고 여러
여러 사람들, 여러 계층, 여러 진영들, 여러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한 나라는 하나의 단일적인 실체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민족주의적인 관념을 아직도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고, 그 정부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그런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우익적인 사고거든요. 국가를 그렇게 민족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덩어리라 본다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는 굉장히 관념주의적인 거거든요. 마치 부정선거론자들이 중국을 중공이라고 하는 아주 관념화된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덩어리를 보듯이 일본이라고 하는 걸 일본 민족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만큼 관념적이고 명분론적인 사고가 없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에서는 이 순서가 중요한데 일본 총리하고 두 번째로 전화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정부에서 일본과 있었던 관계들을 전면적으로 이제 부정하는 그런 정책을 펴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유연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과의 전화 통화 이걸 보고서는 이게 말만 실용주의가 아니구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네 번째로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바로 인수위원회 없이 이 정부가 출범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하고 지금 국무회의를 하잖아요. 굉장히 보기 힘든 장면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무위원들하고 국무회의를 아주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리더십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정말 눈여겨볼 장면인데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분에게 붙이는 정체성은 뭐냐 하면은 프로페셔널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프로페셔널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뭐 대화하고 뭐 자기를 반대했다고 해가지고 그 공무원들 밀쳐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정부는 계속 지속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지속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책임감 있는 프로페셔널 의식을 발휘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장면이다. 자, 그리고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또 있었어요. 장관 임명 후보자 중에서 가장 놀랄 만한 그런 장면. 역대 이런 장면들은 없었는데 바로 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현직 기관사를 지명했습니다. 이분은 새마을호 운전하고 있는 기관사인데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그걸 몰라가지고 새마을호 운행을 하다가 늦게 핸드폰을 켜고서 자기가 지명받았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정체성 규정을 해본다면 이재명 대통령 적재적소 법의 정신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법부를 맡고 법무부 장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동안 노동이라고 하는 의식 자체를 신성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 노동부 장관 했었지 않습니까? 현직 기관사, 현직 노동자를 그 기름때에 묻은 손을 하고 시커먼 얼굴로 노동을 하고 있었던 기관사를 장관으로 임명한다. 이거 정말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일이고 정말 아주 실천적으로 노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성한 의식을 그대로 그냥 구현하고 또 각성시키고 우리 사회의 사고의 수준을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인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죠. 왜냐하면 적소니까 이분이 민주노총에서 일도 하셨다고 하는데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를 위해서, 통일부 장관은 통일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은 법의 원리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장관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은 대통령이 유공자, 그 다음에 4.19 관련한 유공자, 5.18 관련한 희생자, 또 6.25 전쟁의 희생자, 또 천안함 사태의 희생자, 이들을 모두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그분들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국가의 역할을 그분들에게 다하겠다, 이런 모임을 오늘 가졌어요. 진영을 떠나서 국가를 위해서 전부 다 헌신했었던 사람들이고 또 희생했던 분들이죠. 국가 전체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통합적 성격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과 가장 다른 면모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정의로운 통합, 유연한 실용, 이런 것을 보여주는 면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예요. 보수주의는 사실은 국가 공동체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주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의 역할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애국자, 진정한 보수주의, 이런 말씀을, 이런 정체성을 붙여보고 싶습니다.